영풍재지 5일 날 그때 한번 뭐 상한가 비슷하게 가지 않았나요? 한 20 몇 프로 갔죠? 네. 그런 상황이도 한데. 아니 왜 제지주에 왜 이리 또 갑자기 관심이 생겨요? 제지주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룰 만한 시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산업도 업종도 좋지만 사실 이제 소외되어 있는 쪽에서 이제 플러스 또 배치 있는 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지 산업이라고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인식이 사양 산업, 그렇죠. 좀 재미없는 산업. 좀 그런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좀 아니 요새 다들 누가 종 있어. 온라인이 어쨌든 지금 계속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문서도 이제 전자결제 예전에는 맞아요. 결제판에서 이렇게 막 윗분들한테 받으러 다녔는데 저희 직원들도 뭐 팀장님 결제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컴퓨터로 다 결제하고 모든 게 이제 문서도 전자화되고 있고 사무실도 우리 뭐 디지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이에 대한 이런 사용은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는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표를 한번 보시면 전체 제지 산업의 10년 동안의 이제 연평균 성장률은 제가 이제 앞에 한 5년은 잘랐습니다. 너무 네. 길어가지고 네.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0.7% 정도 전체 제지 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품별로 좀 차이가 크죠. 신문, 인쇄 뭐 보면 그나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골판지 쪽이 가장 연평균 성장률이 10년 동안 매년 4% 성장하는 산업도 사실은 우리가 옆에서 찾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꾸준히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장하고 있는 쪽이고 제지 중에서도 골판지 쪽이 꾸준히 저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그럼 만약 거리두기가 나중에 좀 약화가 되면 골판지 성장률도 좀 떨어질까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택배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택배가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택배는 뭐 식품이라든지 우리가 주문하는 것을 이제 보내줄 때 상자를 싸서 이제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TV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것들 구매할 때 있죠. 엄청나게 큰 박스에 맞아, 두꺼운 맞아. 박스에 네, 네. 그런 가전이라든지 IT 쪽에 훨씬 골판지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크고요. 아, 그렇구나. 그뿐만 아니라 식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예전에 그 뭐 축산물 그 거래소 같은 데 있죠. 농산물 시장. 그쪽에 가면 우리가 배추를 이렇게 망에다가 담는 거 옮겨가지고 보이시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배추 같은 것들도 골판지 상자에 해서 이제 하도록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네. 이제 규정이 다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식품, 가전 이런 쪽이 훨씬 더 매출 비중이 크고요. 택배 수요는 사실 극히 좀 일부분이라서 드물다. 이게 끝나도 이 수요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게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뭐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영풍재지라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이 그랬던 겁니까 그러면? 영풍재지는 뭐 특별하기보다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 개별 이슈로 인해서 개별 좀 이슈? 들썩였던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뭐 민 부장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거의 90%를 다 하셔가지고 또 묻어가시려고? 근데 뭐 골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골판지 산업 자체가 음. 비닐이나 그다음에 포장지 재료들 계속 다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테림 포장 같은 거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예. 네, 그때 당시에 예. 이제 택배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면서 관련 주식들이 그때 당시에 2020년 말 정도였을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코로나 관련주로 묶이면서 좀 종목들이 좀 크게 올라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되고 우리가 정상 생활로 돌아갔을 때 지금의 우리가 삶의 행태가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 부장이 말씀하셨던 거랑 골자 그대로 골판지 산업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고 이쪽 섹터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항상 가장 안 좋은 섹터라도 그 상위 업체들은 사실 그 다 독과점을 다 누리는 거니까 네. 그쪽에서는 분명히 좀 추가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제지 쪽에 두루두루 뭐 설명해 주신다며. 표에 있는 분류가 이제 좀 뭐 뭔지 이름만 보면 헷갈리시니까 네. 제가 이제 그림까지 디자인을 입혀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신문 예. 용지는 신문 인쇄에 사용되는 종이로 주로 원료는 폐지, 인쇄 용지는 인쇄라든지 필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뭐 책이라든지 노트 뭐 이런 부분들 만드는 거. 위생 용지는 주로 우리가 이제 뭐 화장지. 화장실에 주로 뭐 그냥 뭐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포장 용지는 당연히 이제 물품의 수송이라든지 보관 뭐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거. 그리고 백판지라는 게 이제 살짝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백판지. 시청자분들이 요거는 조금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표면이나 이제 바깥쪽 이면에 백색으로 되어 있는 종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앵커님 잘 아실 것 같아요. 화장품, 그렇죠? 네, 포장지. 화장품을 시키면 겉에 이제 박스는 골판지 박스고 아. 골판지 박스를 뜯으면 화장품 용기는 저기 백판지에 주로 담겨 맞아, 있는. 맞아, 예, 맞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뭐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 분류가 있는데 중요한 6가지만 제가 분류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재활용 담당이라서 집에서 해보지만 저 골판지 저거 뜯어서 펴서 내놔야 되는데 힘들어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재활용 담당 아닙니까? 뭐 크게 뭐 아마, 네. 대단한 것도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골판지 두 분 계속 결국 골판지로 네. 압축되는데 잘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지산업 분류를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제지산업으로 상장된 회사들도 꽤 많고요. 뭐 비상장인 회사들도 많이 있긴 한데 골판지 쪽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포장, 삼보판지, 뭐 대림제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 골판지 업계가 결국 이제 상위권 업체들로 이제 독과점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도 어느 정도 증가를 했고 이익률도 계속 개선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지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는 사양 산업은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대신에 살아남은 상위권 업체들은 또 이익률이 또 개선되는 그런 아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처럼 우리나라 제지 업체들도 특히 골판지 쪽에 좀 특화된 회사들은 최소한 배당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지업종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저 아세아 제지 정도를 저는 이제 한번 관심 있게 골판지 회사 중에서 그래도 뭐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아세아 제지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작년도에 대양제지라는 회사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회사가 이제 시장의 캐파를 한 7% 정도 아하.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화재로 인해서 이제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또 제지주들이 있고 골판지 관련주들이 한번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워낙 그러면 이제 수요가 좋으면 빨리 그러면 다시 라인 셋업 해가지고 공장 정상적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초직이라는 뭐 기계부터 해서 인프라를 다시 다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금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 정도 그래요? 캐파를 다시 만드는 데 있어서 최소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돼야지만 그 캐파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공장 세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그 대양제지는 그렇게 움직임이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쇄용지 쪽을 하고 있는 라인을 살짝 바꿔가지고 전환을 시켜가지고 골판지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공급 부족하는 부분을 약간 메우고 있긴 한데 그 지난번에 화재 났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지금 메우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시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은 지금 좀 타이트한데 수요는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폐지 쪽입니다. 폐지 원가. 폐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들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집에 있는 거 우리 들고 나가서 다 이제 내놓잖아요, 그죠? 그거를 수거해서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이제 하기 네. 때문에 이게 친환경적이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재가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 5번, 6번 정도를 다시 쓸 수가 있대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되려면 폐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폐지는 수출을 안 하고 내수용으로만 자꾸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지 산업도 스프레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판가하고 원가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면서 올해 만약에 폐지 가격 움직임 잘 보시면서 폐지 원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아세아 제지를 비롯해서 골판지 회사들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중에서도 아직 뭐 이익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수준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아 제지 정도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은 차트 흐름도 그렇고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아세아제시는 좋아 보이는데 네. 수직 계열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프레드 부분도 그렇고 이게 수직 계열화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이제 실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세아제지는 매출이 그래도 1조씩 나옵니다. 뭐 아까 퍼가 한 4배, 3배에서 4배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총이 지금 4,800억이고 뭐 올해 영업이익이 1,500억이니까 산업 자체가 조금 이제 저평가된 그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좀 성장성을 높여줄 수는 없지만 뭐 언제든지 밸류에이션 콜이라는 명분 하에 뭐 급등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떤 이벤트 트리거가 생겼을 때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리거로서 혹시 그 체크해볼 만한 뉴스 중에 하나가 테림페이퍼라는 회사가 IPO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세아 제지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거의 뭐 유사한 수준입니다. 아. 근데 트림페이퍼의 몸값이 지금 시장에서는 한 1조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항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아세 제지하고 이익 규모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아세 제지는 시장에서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그렇다면 새로 상장되는 회사가 몸값을 만약 1조를 받으면 누군가는 비싸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겠죠. 뭐 재미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